안녕하세요. 지난 2화에 이어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60대 후반의 남성 나오분의 젊은 날부터 즐겼던 화투로 포커 도박을 통해 화려했고 짜릿한 승부로 바쳐버린 인생의 회고를 통해 지난 삶에 대한 고찰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소중함을 찾아보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화 마지막 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거듭 부탁 말씀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도 난 절대 지지 않아. 나에게는 승리뿐이야.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 회사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는 어제 산에서 본 그 사람과 겹쳐 보이지 않았다. 깨끗한 셔츠에 반듯한 구두. 동료들에겐 여전히 평판 좋은 사람. 어제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네. 그냥 잠을 좀 설쳤네요. 나는 웃었다. 자연스러웠다. 아무도 몰랐다. 그래, 이렇게만 지내면 돼. 사는 그냥 취미 같은 거였을 뿐이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숫자들이 어제 판돈처럼 겹쳐졌다. 보고서의 수치보다 마개가 패를 섞던 손이 더 또렷했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형님, 잘 들어가셨어요? 낮고 익숙한 목소리. 나는 그 번호를 저장한 적도 없고 이름은 알려준 적도 없었다. 탄 도박 주최하던 삼촌이었다. 오늘 저녁판은 지난번보다 판이 더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입안이 바싹 말랐다.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전화를 끊자마자 손바닥에 땀이 찼다. 됐어. 이 정도 땄으면. 그러니 살살 하자. 몸 좀 사려야지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하루 내내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제 도장 소리가 하투페 내려놓는 소리처럼 들렸다. 팍! 팍! 퇴근 무렵 주머니 속 지갑이 이상하게 가벼워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는 무거웠다. 찬에서 딴 돈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 얼굴을 보며 괜히 눈을 피했다. 오늘 왜 이렇게 멍해? 아냐. 좀 피곤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 감각이 없었다. 난 지금 이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어도 찬에 있는 것 같아.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어젯밤과 똑같은 얼굴. 그런데 눈이 달랐다. 기대하고 있었다. 한 번만 더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그날 밤 나는 돈을 세지 않았다. 대신 언제 다시 갈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스스로 만든 약속을 깼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확신 없는 소리였다. 산으로 가는 봉고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이제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이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짧게 스친 생각이 있었다. 혹시 다음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나는 일부러 끝까지 가지 않았다. 차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날 판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개의 손놀림은 어제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이기던 판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나였던 시간이 조용히 끝나고 있었다는 걸. 그날은 첫판부터 이상했다.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이 차가웠다. 마개의 손놀림 언제나 같아 보이는데 묘하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괜한 생각이야. 배팅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걸었다. 확인용이었다. 졌다. 괜찮다. 두 번째 판 금액을 올리지 않았다. 또 졌다. 탁자 위에서 내 앞으로 오던 돈이 이제는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이상하네. 세 번째 판 평소대로 배팅했다. 또 졌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웃었다. 크게는 아니고 숨을 내쉬는 정도의 웃음. 그 소리가 하투페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우연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판을 기다렸다. 이번엔 패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됐어. 배팅을 조금 더 올렸다. 졌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상하게 공포는 없었다. 대신 억울함이 먼저 치밀었다. 말이 돼? 내가 여기서 지금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여기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 다음 판. 나는 금액을 올렸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마개의 손이 잠깐 멈췄다. 패가 돌았다. 졌다. 사람들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전에는 경계와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확심에 가까웠다. 날 보며 비웃고 있구나. 그때부터 판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지금 물러나면 내가 뭐가 돼? 여기서 일어나면 겁먹은 사람 되는 거잖아. 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다음 판. 판돈을 올렸다. 이번엔 아주 근소하게 졌다. 마개가 패를 거두면서 아무 말 없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모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지금 날 가지고 놀고 있나? 머리가 뜨거워졌다. 손은 차가운데 머릿속은 빠르게 타올랐다. 한 번만, 아니 이번 판만. 그건 이미 셀 수 없이 했던 말이었다. 돈의 단위가 의미를 잃었다. 오직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 그 문제만 남았다. 그리고 또 졌다. 나는 처음으로 주변에 돈을 봤다. 누군가는 아직 여유가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빈손이었다. 나도 그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형님, 오늘은 그만 쉬시죠. 그 말이 도움처럼 들리지 않았다. 도발이었다. 나는 웃었다. 입꼬리만.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말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마지막처럼 배팅했다. 졌다. 그제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처음으로 불안이 가슴 안쪽에 정확히 자리 잡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걸 되돌리는 방법을 나는 이미 잊어버린 상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아니야. 지금 나가면 진짜로 끝이야. 조금만 더. 그날 나는 전부를 잃지는 않았다. 그게 더 치명적이었다. 돌아 나오는 게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완전히 비지는 않았다. 그래서 희망이 남았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독이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고차 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조금 더 늙어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차키를 쥔 손이 떨렸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른 생각이 뒤를 이었다. 다음 판에선 다를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이겼던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다. 아니,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다시 산으로 데려갔다. 이번 산도박은 전보다 준비가 철저했다. 통장에 있던 돈을 미리 다 인출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속였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현금을 여러 주머니에 나눠 넣었다. 이번엔 계획적으로 한다. 중고차를 타고 가는 동안 머릿속엔 복귀한 판들이 맴돌았다. 마개의 손울림, 특정 패가 나왔을 때 종의 반응, 사람들이 흔들리는 타이밍, 이제는 분명히 보인다. 안길은 더 익숙해져 있었다. 구불진 길도, 어둠도, 중고차 안의 침묵도. 이쯤 되니 이곳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곳에 오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워졌다. 건물에 들어서자 커피 이모가 유난히도 반기며 단골 손님 반기듯 믹스커피를 건넸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안심시켰다. 봐. 아직 여긴 나를 받아준다. 판은 생각보다 빨리 열렸다. 오늘은 초반부터 매팅이 컸다. 사람들도 내 얼굴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저번에 잘 치셨다면서요? 오늘도 한 건 하시겠네. 그 말들이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기대라는 이름의 짐이었다. 첫 판. 크게 걸었다. 졌다. 괜찮아. 두 번째 판. 같은 배팅. 졌다. 세 번째 판. 조금 더 올렸다. 또 졌다. 이상했다. 운이 아니라 판 자체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마개는 조용했지만 불안이 목 아래까지 차올랐다. 그래도 이때까진 통장에서 인출해온 돈이 남아있었다. 아직은. 나는 배팅 금액을 올렸다. 여기서 먹으면 다 돌아온다. 그렇게 계속 걸었다. 그리고 계속 졌다. 눈앞에서 돈이 줄어들 때마다 마치 내 시간이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내 손이 점점 빨라졌다.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날따라 마개의 패는
하나같이 매끄럽게 이어졌다. 끝수에서 밀리고 땡에서 막히고 같은 숫자가 나와 마계승으로 끝났다. 내 앞에 쌓아두었던 돈의 탑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기다려. 아직 방법이 있어. 그때 내 옆으로 검은 점퍼를 입은 주최 측 삼촌들이 다가왔다. 형님, 시드 부족하시면 여기서 빌리셔도 됩니다. 그 말이 아무 감정 없이 툭 던져졌다.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이제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만 정리하시면 이상하리만큼 합리적으로 드렸다. 큰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 같았지만 그건 판을 이어가려는 주최 측의 속셈이 섞여 있었다. 어차피 주최 측으로 빨려 들어갈 돈이라는 것을 나만 모른 채. 그래, 지금만 넘기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판 위의 돈은 내 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빌려온 돈으로 첫 판을 쳤다. 졌다. 두 번째 판, 또 졌다. 세 번째 판, 다시 올렸다. 졌다. 빌린 돈은 내 돈보다 더 빨리 사라졌다. 마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도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천천히 나와 거리를 두는 게 믿겨졌다. 왜 하필 지금, 그때 다시 그 사람이 왔다. 조금 더 쓰실래요? 나는 웃었다. 얼마까지? 형님 원하시는 만큼. 그 말이 나를 끝까지 데려갔다. 나는 먹을 생각이 아니라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뒤집히는 건 항상 나였다. 결국 탁자 위에 내 이름이 적혔다. 숫자와 함께. 나는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건 마지막 판에서 패를 뒤집는 순간 아무 감정이 없었다는 것뿐이다. 졌다. 끝이었다. 아니, 끝이어야 했다. 다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렸다. 형님, 오늘은 운이 좀 안 따르시네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가웠다. 찬이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봉고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내겐 이제 주머니도 핑계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 시동을 끈 뒤에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한식이 입 밖으로 한숨처럼 새어나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내, 아이들, 그리고 아침이었다. 모든 게 그대로인 세상에서 나만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게 몰락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몰락 한가운데였다는 걸.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회사에선 여전히 웃었고 회의에선 고개를 끄덕였고 보고서는 제때 올렸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따르릉.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팀장이 먼저 반응했다. 처음엔 회사였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부장님, 아래쪽에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내려가 보니 낯선 얼굴 둘이 서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형님이시죠?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찬도박 주최 측 삼촌들이었다. 내 목을 조른 날이었다. 그 다음은 집이었다. 아파트 현관 앞.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벨이 울렸다. 딩동. 문 좀 열어보세요.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이 가족에게 들릴까봐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삶의 문제가 됐다는 걸. 해결책은 하나뿐이었다. 우선은 급한 대로 빌키지 않고 해결하는 것. 나는 와이프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서류에 사인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끝낸다. 그 돈으로 빚을 정리했다. 조폭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졌다. 놀랍게도 세상은 아무 일 없던 얼굴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정말 조용했다. 나는 진급도 했던 참이라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하려 애를 썼다. 야근을 했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였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갔다. 도박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애써 밀어냈다. 이제 난 아니야. 한 번 넘겼잖아. 그런데 문제는 치명적인 금단 현상과 같은 떨림이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공허하고 허전하기만 하였다. 그런대로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지난 금단 현상에 쩔어 있는 패닉 상태 같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한 번만 더 확인만 해보자.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기엔
뭔가 억울하잖아. 이번엔 진짜 컨트롤 잘하고 아니다 싶으면 냉정하게 털고 일어서자 다짐을 하며 결국 금단 현상보다 더한 마약 중독자처럼 산으로 발길을 들이우고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다. 이번엔 준비도 철저했다. 초반판에서 미친 듯이 먹었다. 처음 1시간 동안 돈이 쌓였다. 사람들이 다시 나를 봤다. 역시 돌아오셨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웃음이 나왔다. 와.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상해졌다. 마개의 손이 미려졌다 빨라졌다. 패를 돌리는 순서가 미묘하게 어긋났다. 내 숫자는 항상 한 끗이 모자랐다. 땡 앞에서 막히고 찾다 해서 뒤집혔다. 지금 투작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승부욕으로 바뀌었다. 나는 잃은 돈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기고 싶었다. 초반에 딴 돈을 모두 밀어넣었다. 입술에서 쌍욕을 씹어뱉으며 난 도끼가 오르고 있었다. 연달아졌다. 땄던 돈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는 원금. 원금이 녹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원금이 거의 녹아내릴 때 주최 측 삼촌들이 다시 왔다. 형님, 운이 붙을 것 같다가도 조금 밀리시네요. 판을 좀 더 키워서 원금 회복이라도 하셔야죠. 총알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빌려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에 올렸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잔인했다. 다 졌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큰 빚이 남았다. 협박은 더 노골적이었다. 회사로 전화가 왔고 사무실 앞에 차가 서 있었다. 결국 나는 사표를 냈다. 개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직원들은 이미 눈치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20년이 끝났다. 퇴직금이 통장에 찍힌 날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외돈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곧장 빚을 갚았다. 통장은 다시 비었고 나는 완전히 텅 비었다. 회사도 돈도 핑계도 없어졌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라 이미 부서진 채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이었다. 그걸 아직은 모르고 있었을 뿐. 읽히는 건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나는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행동도, 말투도, 표정도, 마음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숨기는 쪽만 그렇게 믿는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서 우편물이 하나 떨어졌다. 은행이었다. 와이프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뭐야? 그 질문에 심장이 털렁 내려앉았다. 그냥 광고일 거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와이프는 봉투를 뜯었다. 대출 안내, 창환 일정, 담보, 집 주소.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와이프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이게 뭐야? 나는 의자에 앉았다. 커서 버틸 자신이 없었다. 회사에서 잠깐 일이 있었어. 이미 몇 명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와이프는 다시 물었다. 집을 왜 담보로 잡았어?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은 아주 작게 말했다. 한두 건이었어. 거짓말이었다. 말할수록 기억이 쏟아졌다. 돈, 빚, 사람들, 협박. 와이프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믿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회사는? 나는 고개를 숙이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는 울음. 나는 다가가지도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며칠 동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차렸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했다. 그 평범함이 칼보다 아팠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을 건넸다. 그리고 한마디를 물었다. 당신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다. 나보다 이게 더 중요했어? 그 질문은 화를 섞지 않았다. 원망도 없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로 할 수 없었다. 침묵이 답이 되어버렸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당신의 대답.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게 가장 벌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잃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유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다. 나는 나를
믿어주던 마지막 사람에게서 힘을 돌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상태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다. 그날 밤 거울 속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이 다 끝난 얼굴이었으니까. 모든 걸 잃고 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한다. 끝낼까? 아니면 그냥 버틸까? 나는 버틴 쪽이었다. 대단한 이유는 없었다. 희망도 각오도 아니었다. 그냥 아침이 오니까 눈을 떴고 해가 뜨니까 하루를 다시 시작했을 뿐이다. 퇴사 이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명함도 없었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게 배려였는지 포기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아이들은 나를 피해 다니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기대의 눈으로 보지도 않았다. 그 시선이 차라리 솔직해서 건드릴 수 있었다. 나는 일용직일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갔고 몸이 아파도 말하지 않았다. 땀을 흘리면 머릿속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그나마 나를 살게 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사람이 물었다. 형님은 전에 뭐 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사 다녔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말하고 나면 다시 찬이 떠오를 것 같았으니까. 도박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떠오르지 않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을 뿐이다. 가끔 꿈에서 마개의 손이 보였다. 파! 파! 패가 돌아가는 소리. 잠에서 깨면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밖으로 나와 해가 뜨는 걸 봤다. 오늘은 안 간다. 그 다짐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희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대신 절망이 조금씩 약해졌다. 그게 내가 살아난 방식이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한 건 용기 때문이 아니다. 부끄러움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없다. 하지만 숨기고 살기엔 너무 오래 도망쳤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누군가가 나처럼 생각하고 있을까봐. 난 다르다. 이번엔 괜찮다. 확인만 해보자. 나도 똑같이 말했었다. 차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지켜준 적이 없다.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설마하며 웃고 있다면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는 거다. 부디 돌아서라. 나는 돌아서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살고 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자 유일한 벌이다. 오늘도 사는 어딘가에 그대로 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소중했던 젊은 날, 도박으로 꽃피우는 듯한 삶에서 처참하게 시들어버린 시니어분의 지난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했던 삶과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청취해주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의 촛불이었습니다.